건너편에 가장 오래된 카페 중에 하나죠. 항림다방이라고. 와, 1956년에 세워졌으면 한국전쟁 끝난 게 53년이고 대박이다. 네네. 영주씨, 오늘 대학로에 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학로 와가지고 미술 관람 먼저 네. 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제 상권 촬영을 할 건지. 일단 현재 여기 있는 곳이 동숭동이고요. 대학로는 이제 가운데 이제 메인 도로를 따라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숭동 사건, 건너편엔 대명거리 사건. 그래서 일단은 동숭동 사건인 이곳을 갔다가 대명거리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럼 움직여보죠. 사실 여기가 이제 동숭동하고 대명거리를 아까 나눴는데 동숭동 같은 경우는 원래 연극이 베이스였던 사건이에요. 연극. 네, 연극하면 그렇죠. 떠오르는 게 있지. 대학교 1학년 때 네. 마산에서 올라온 대학 동기가 있었어. 네.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대학로 가봤어?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네. 한 번도 대학로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 아, 진짜요? 처음 대학로를 가봤어요. 네. 그때 내가 처음 봤던 연극이 지하철 1호선인가 아, 그런 지하철 연극이 있었어. 1호선.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철 1호선, 뭐 라이어.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저는 대학로 토박입니다, 제가. 아, 거짓말하지. 뭐 다 토박이라니. 왜냐면 제가 대학로에서 처음 성인이 돼서 알바를 했던 곳이 대학로고요. 그 이후에도 항상 대학로에서 많이 아웃백에서 왔다. 처음 알바한 거 아니에요? 아웃백 전에 아웃백 말이 계속 바뀌어. 대학로에 대한 제가 이제 그런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곳인데, 대학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동숭동 사건, 아까 연극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가 사실 연극으로 흥했던 사건이고, 아, 여기가? 그리고 지금 연극으로 약간 쉽지 않은 사건인데, 저층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카페로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고층이나 지하 같은 경우를 보통 연극이 다 채워줬었어요. 아, 연극이. 그래서 그런 좀 폭넓은 임차 수요가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임대가 잘 되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근처에도 대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로죠. 다양한 캠퍼스들이 많고 평생교육원 같은 것도 이 근처에 많고 그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데다가 연극까지 같이 겸해져가지고 사실 동숭동 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을 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연극이 한 2010년도 때 엄청 잘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되면서부터 이제 소극장들이 이제 좀 잘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 나 궁금한 거.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새우 아트센터 이관도 네. 있고 저쪽으로 가니까 근생 상권들이 쫙 발달해 맞아요. 있어요. 여기가 건물 가격이 평당 얼마예요, 대략? 한 1억 정도 호가 나오고 막 평당 이렇게 1억? 해도 근데 거의 잘 안 오르고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 대학로 사건이 그런 점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면서 약간 종로와 더불어 가지고 실제로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종로, 사건이 된 명동, 거죠. 대학로가 그런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많이 받은 받은 사건 중에 하나죠. 그다음 대학로 상권이 저녁 상권이 아니에요. 밤 상권. 소위 말해서 객단가가 한정적인 상권이긴 한데 건물의 임대 수요가 다양한 걸로 채워줄 수 있다 보니까 다 메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동네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연극이나 소극장 상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하기 힘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대학로에 확실히 이렇게 아트센터들이나 문화 공간들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치가 좋으니까 오히려 더 가성비로 이런 곳들이 좀 더 들어와가지고 대학로 상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학로가 이런 문화나 예술 상권도 어느 정도는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상권이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오면서도 그걸 기대하면서 왔는데 걸어오면서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여기는 사실 대학로의 굉장히 역사와 같은 건물이에요. 이게 대학로 민토예요. 근데 민토는 왜 유명한 거예요? 예전에 약간 카페 문화가 발달이 하지 않았을 때 민토 가서 이제 커피 먹고 뭐 이렇게 대학생들 공간들 주는데 그쪽으로 나오니까 네. 도로가 확 커졌는데 여기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네. 좀 복잡해요. 맞아요. 근데 이 거리가 더 비싼가요? 아니면 우리가 걸어왔던 저 좁은 거리? 여기가 제일 메인이죠. 여기가 그럼 평당 얼마예요, 여기는? 여기 스타일란다 분이 매입한 게 제일 최고가일 거예요. 커피빈 들어갔던 건물을 샀는데 아까 보니까 커피빈 나갔더라고요. 그 한 대표님 궁금한 게 이 대표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대표는 여기서 사옥이 있잖아. 매일매일 출퇴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자기네 사옥 1층에 지금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객단가가 너무 낮다는 거야. 대학로는 높은 객단가를 해가지고 고급화 전략이 안 통하는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연극이나 그런 거에서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낮에는 연극하고 밤엔 여기서 알바예요. 헝그리 정신으로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객단가가 굉장히 낮죠. 여기 와플대학 이런 데가 되게 오래된 데인데 정말 가성비 싼 음식점들이거든요. 대학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서울의 상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대체 상권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학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드해진 거죠. 아, 여기는 통으로 나갔네요. 아, 여기 공실이 많네요. 여기도 공실이고. 저 앞에 이게 여기 앞에 커피빈이었어요. 요것도 공실이네. 이게 김소희 대표가 산. 사실 여기가 메인 초입이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공실이 많아요. 이렇게 있다라는 자체가 사실 메인 도로 바로 앞인데. 지금 이 거리에 이런 호객행위하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호객행위하는 사람도 많고 유도인과 많았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네요. 왜냐면 평당 객단가가 1억이면. 낮으니까. 그 동숭로 상권이라는 게 여기 메인 도로가 있잖아요. 건너편이 이제 명륜동 해가지고 네, 대명거리 상권. 저 옆에 다 오른쪽이 뻗어나가는 상권이네요. 마로니에 공원. 원래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공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길거리 공연, 버스킹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던 도시였는데 최근에 이제 또 그것도 아쉽게 많이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확실히
객단가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도 많이 줄어든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여기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너편에 가장 오래된 카페 중에 하나죠. 항림다방이라고. 네, 항림다방이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서울대 의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로변에 있는 요런 노점들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연극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상권이 조합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제가 다시 최근에 몇 번 오고 나 오늘 또 와가지고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와, 1956년에 세워졌으면 네. 한국전쟁 끝난 게 53년이고 대박이다. 여기가 되게 약간 대학로에서 성지예요. 그럼 궁금한 게 아까 저기 동sun로 쪽에 네. 메인 도로는 평당 한 1억 정도의 네. 호가가 나오고 그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로변은 얼마의 거래가 돼요? 대로변은 그래도 거의 2억 가까이 호가가 나오는 아, 2억 정도. 네. 대로변은 그러면 2종이 아니죠? 2종 3종이에요. 2종 3종 섞여 있어요. 아. 여기는 해봤- 상업지가 없어요. 아. 상업지에다가 요즘에 막 건물 짓는 게 되게 대세잖아요. 네. 근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게 덜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보면 신축 건물이 하나도 없죠. 건축 행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건 다 오래된 건물이야 보니까. 저 건너편에 보면 ABC 마트 있잖아요. 네. 한창 ABC 마트 잘 될 때 저 ABC 마트 산 거예요, 저 건물을. 아, 산 그래서 거구나. 제가 샤고가 찍어가면서 저거 샀었는데. 네, 좀 후회하고 있겠네. 근데 확실히 토지 용도가 좀 이제 용적률이 나와줘야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여기는 그게 개발 행위가 그래서 안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나무길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쫙 아, 소나무길. 종로구에서 이쪽 소나무길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계획을 많이 했던 거리예요. 아니 소나무길이라고 하면 소나무 좀 더 촘촘하게 심어주지 이게 조금 나름 좀- 나쁘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가로수길 가보면 가로수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거 비슷하지, 그치? 세로수에도 세로수 그만하자. 네, 나로수엔 어. 나로. 근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들은 많아요. 된장 예술이라고 해서 막 된장 전통으로 맛있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오감도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고깃집도 있고, 오래된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거리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하늘편에 여기 보니까 근생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유동인구도 꽤 많은 편이고 근데 매력적인 근생업장이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임대료가 높아서이지 않을까요? 프랜차이즈들이 일단 너무 많고 대학로가 비싼 집들이 있는 건 아니고 오래된 집들은 좀 많아요. 막 아까 전에 네. 그 항림다방 막 이런데 털보 아저씨네 피자집 뭐 이런 나? 화덕 피자 주는 아저씨 거기도 있고. 대학로 그거 유명하잖아요. 민들레 홀씨처럼 그 아직도 영업을 해요? 분위기 있는 많아요. 음식점들은 많죠.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네. 걷기도 좋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지금 네, 여기가 맞아요. 이슈는 안 되잖아. 우리가 어떤 상권 서울의 메인 상권이라고 보면 뭐 여러 상권들이 있는데 네. 뭐 한남동도 있고 뭐 연남동도 있고 연남동 뜬지 좀 오래됐죠. 새롭게 뭔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아니라 옛날 전통이 계속 유지되는 지역이니까 고즈넉한 느낌의 네. 가게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다 오래된 삼청동이나 뭐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는 사실 메인거리는 아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저 가서 또 메인거리가 아, 설명을 네네 메인거리로 가죠. 네. 서울 연구센터를 신축 건물로 올리네요. 지하철 출구 앞에고 아. 이 앞에 이 공간이 사실 대학로에서 만남의 장소. 연구센터를 올리는데 이것도 4층밖에 못 올려. 와 대로변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다 건물들이 높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대면거리 메인거리예요. 여기는 확실히 메인 상권 느낌이 나요. 여기가 2년 전인가 팔렸던 게 올리브영 통으로 들어가 있던 건물이 팔렸거든요. 네. 1억 후반에 팔렸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올리브영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없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못 산 사례가 돼버렸죠. 여기가 원래 1층 메인거리에 권리금이 한 3억 5억 이렇게 됐었어요. 되게 비쌌었고 메인거리 같은 경우는 뭐 종로 이런 지역의 메인거리 못지않게 정말 좋았던 거리 중에 하나예요. 저기 통인대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나가 임대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골목골목대에서 이렇게 먹자상권도 형성돼 있고 이 메인거리로는 1층 이제 판매샵들 공실이 많네. 여기도 진짜 1층 많아요. 해화역 4번 출구 바로 앞인데 여기도 임대. 해화역 4번 출구하면 사실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좋은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원래 스타벅스였는데 커피빈으로 바뀐 거예요. 뚜레쥬르 있는 요 메인거리.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거리죠. 그렇죠, 메인거리죠. 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큰 건물이 이제 영화관 건물이에요. 평당 1억 후반대 거래가 되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지금은 상황이라는 사실 거죠. 대학로를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 여기도 통임대예요. 여기도 다 나갔어요. 이 건물도. 제가 말한 게 이거 같은데 이게 올리브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올리브영이었어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저녁 상권이나 낮 상권들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그래도 이게 낮 상권을 어느 정도 케어는 되는데 확실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그다음 또 상권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대학로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게 1층에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도 공실이에요. 익선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별 맛도 없는데 네. 되게 비싸잖아. 객단가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게 받쳐줘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대학로에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그냥 가성비집, 맞아요. 학생들 먹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감성이 대학로가 따라가지 못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제가 진짜 많이 가던 곳인데. 여기 왜 갔어? 그래서 킹오브 파이터 하고. 네. 여기도 다 나갔어. 여기도. 안타깝습니다, 대학로. 여기가 이제 대학로에서 가장 유명한 CGV. CGV였죠. 원래 여기가 룩 옵티컬이었어요, 옛날에. 여기요? 건물이 팔렸었어요. 룩 옵티컬이 통으로 썼었는데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여기가 확실히 보면서 좀 안타깝네요. 이게 거의 뭐 시세도 올라가지 않고 임대료도 오히려 옛날에 전성기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신흥 상권들 같은 경우는 뭔가 트렌디하고 뭔가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애들의 요인들이 많은데 이 구상권들이 요즘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나 뭐 종로나 지금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명동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런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구상권들이 이렇게 침체화를 받고 있고 이걸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 대학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운 거예요? 일단 코로나 전에도 사실 대학로 상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옛날 전성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소비 자체가 밤상권 소비가 많아졌어요. 대체적으로 요즘에 객단가 높은 상권들, 그다음에 임대료 높은 상권들은 다 밤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밤상권들이 근데 대학로는 없거든요. 여기는 보통 한 10시 되면 완전 조용한 동네예요. 그런 단점 때문에도 약간 조금씩 기울고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에 뭐 거의 직격탄을 맞아서 쑥 무너지게 된 거죠. 사실 되게 사면초가에 몰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대학로의 미래라고 봤을 때 오히려 건너편에 있는 동숭동 상권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거나 뭐 문화적인 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대면거리라고 하는 메인거리거든요. 이제 일로 올라가면 성대예요. 성대 입구 사거리인데 일로 올라가면 성대고 막 여기 원래 던킨도너츠가 통으로 쓰고 막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제일 좋은 자리에 갑자기 저 폐업 정리를 하고 있으니 폐업 정리 얼마나 막 가슴이 하고 아파요 있고. 진짜. 난 이 사거리가 가장 대학로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사거리인데, 저 옛날에 저기 보면 저 의학과 있죠. 네. 저 건물 1층에서 제가 19살 때 알바를 했던, 저기서 알바를 안 한 데가 없어. 아니, PC 알바를 그릴이라- 일주일 단위로 바꾸셨나 봐요. PC 그릴이라고 사장님 알바요 이런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야? 예, 한 번씩 경험해봐야죠. 여기 이제 알라딘 중고서적 지하에 원래 대학로에서 가장 큰 호프집이었던 탱크라고 있었어요. 대학로를 걸어다니면서 영정이가 추억 돋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사실 이거는 이거를 상권 촬영하고 아무도 뭐가 나- 촬영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이 거리를 또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거리 딱 걸어가면 이 골목길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여기 좌우로 담배를 다 피고 있거든요. 일로 넘어가면 또 대학로에서 가장 유명한 그게 있어요. 그 라이브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천년 동안도. 아시죠? 예. 거기가 진짜 대학로에서 제일 유명한 라이브 카페. 거기 안 가본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정도. 미사리 카페 같은 그런 데예요? 미사리 카페는 아니고 여긴 나름 아니 나 미사리 라이브 카페 한번 가봤거든 옛날에. 거기를 왜 갔어? 진짜 옛날에 정말 옛날에. 불륜했어 옛날에? 아니 물론이라니. 여기에 이제 라이브 카페는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멋있는 곳이었어요. 천년동안도랑 그 쌀리빼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예?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대해서 약간 회상하고 옛날에 저랬었지, 나 때는 이랬지, 이런 거에 좀 젖어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쌀리빼빼에서 소개팅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디테일한 기억을 하나 하면, 볶음밥을 먹는데 볶음밥에는 야채를 뺏어 먹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타칭 카페 다시 돌아 총평을 이제 해보면 어떨까요? 동숭동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거, 문화적인 걸로 굉장히 또 사건이 좀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연극 중심이었던 사건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사건의 좀 상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건 상태는 아니지만 바뀔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동숭동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든 좀 케어가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건너편 대면거리 사건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죠. 맞아요. 대면거리 상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근데 오늘 와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도 좀 적고 갈만한 데도 많아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옛날의 기억도 되새길 겸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정이 어떤 사심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여기 와서 굉장히 자기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벤틸레이션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동숭동 상권을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에 대지 200평짜리 건물이 평당 1억 한 2천 이렇게 나와 있대요, 매물이. 네,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은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팔리고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평당 1억 정도면 거래가 될까 말까 이런 건가요? 네, 지금 맞아요. 시세가? 네. 그럼 평당 1억에 누군가가 이제 지인이 산다. 예를 들어 대지 200평짜리 건물을 한 200억에 살려고 한다. 평당 1억에. 그럼 추천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네. 목표의식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그냥 임대 수익용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고, 차라리 일부층을 내가 사용하는 용도는 되게 좋은 게, 대학로가 사무실 쓰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무실이든 아니면 뭐 다른 문화시설이나 뭐 예술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그거에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일부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100% 임대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세 차익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쉬운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건너편은 더 그렇다. 대면거리는 가면 안 되겠는데요? 근데 굉장히 올드해 보였어요, 상권이. 네,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요즘에 뭐 연남동이라든가 익선동이라든가 우리가 뭐 압구정동이 요즘에 그 노티드 생긴 그 거리라든가 힙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유도인구가 많고 그리고 좋은 업장들이 많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15년 전에 내가 대학생일 때 그 정도의 느낌의 상권, 맞아요. 고대 앞에 그 안암동 상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약간.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럼 오늘 대학로 상권 잘 둘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